범죄 다큐를 3주째 리뷰하고 있는데 이미 올라간 거 있잖아요. 봤니? 얘들아?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주는 첫 영상 올리기 전부터 이미 소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챗GPT에 물어봤어.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인기 있던 범죄 다큐 목록 좀 뽑아달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catfishing, 제니퍼 무슨 짓을 했나 이런 거 나온 거야. 그래서 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포비든 피싱이라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포르투갈의 어느 섬 사람들 이야기야. 우연히 바닷가에서 코카인 500kg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실제 사건을 각색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씨발 이게 포비든 피싱이 아니야. 제목이 턴 오브 타이드라고 하고요. 포르투갈 거라 이게 영어로 제목을 바꾼 것 같아. 그리고 다큐도 아니야. 드라마였어. 챗GPT 개새끼야 진짜. 요새 존나 이상해 챗GPT. 나 제미나이로 갈아타려고요. 근데 이미 보기 시작한 걸 어떻게 해. 방송 준비하려면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언제 다 보고 있나. 한 7, 8편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보는데 짜증나는 게 또 재밌어. 그래서 이거 준비하느라 일주일 내내 턴 오브 타이드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만했고 이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런 소재의 드라마가 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수리남이 있었고 해외에는 이런 장르의 대표작이 브레이킹 배드.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 재밌어. 부배는 시즌도 길게 나왔잖아. 근데 다 재밌습니다. 끝까지. 부배 진짜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나르코스. 이게 부배 이후에 최고 인기작인데 이 턴 오브 타이드는 사실 얘네만 못해요.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나마 좀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턴 오브 타이드가 시즌2 나왔거든요. 시리즈라는 건 뭐예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 최소한의 재미는 보장한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말한 다른 드라마들과의 차이는 이 주인공들이 집단이라는 거야. 그동안 마약 관련 드라마들 보면 다 주인공 혼자, 개인이야. 혼자 저지른 일 아니면은 관련자 몇 명이 주조연급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뭐 죽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걔가 임시 주조연하고 그렇게 계속 바뀌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턴 오브 타이드는 마을 전체가 공범입니다.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개인일 때의 스토리랑은 좀 다르다. 이게 차별점이고, 나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이유가 이 턴 오브 타이드에서는 경제 논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코카인 때문에 경제를 배운다니까? 코카인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이 동네에 시장 논리가 작동해요.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지거든. 거기서 물가, 소비, 수요의 원리를 또 알아갈 수 있어. 이게 재밌습니다. 실제 사건이기도 해가지고 소개할 만하다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당연히 드라마 전체를 스포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건이랑 적절히 내가 섞어가지고 호기심이 들 정도로만 아 이거 볼까 말까 막 이렇게 좀 딸랑딸랑하게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턴 오브 타이드도 한번 봐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포르투갈이야. 포르투갈에서 서쪽으로 한 1500km 갑니다. 그럼 미국 나오기 전에 이 중간쯤 대서양 한가운데에 섬 9개가 모여 있어. 여기를 아조레스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가 섬이 모여 있다는 뜻이잖아. 이 섬들 중에 가장 큰 섬이 상 미겔이라고 하는데 아조로스 제도의 절반인 7만 명이 모여 산대요. 그럼 이 상 미겔 안에도 동네들이 있겠죠. 북부 해안가에 하부드 페이시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어. 항상 해외 사건은 이 지명 설명하는 게 존나 힘든 것 같아. 하부드 페이시가 포르투갈어로 물고기 꼬리라는 뜻입니다. 이 주민들이 그럼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섬을 나가지 않으면 낚시로 시작해서 낚시로 끝나는 인생들이래요. 이 섬을 찾아보면 뭐 근데 사진으로는 나름 괜찮아 보여. 일단 사방이 다 에메랄드 빛이야. 섬 안은 화산 지형이라 간지도 좀 나요. 여행 간다면은 자연에 있는 느낌 이런 게 들 것 같긴 해. 근데 거기까지. 자연에 있는 느낌이 난다는 데서 눈치를 채야죠. 발전을 못해 섬이. 일단 본토랑 존나 멀잖아. 비행기 타도 3시간 걸려요. 배 타면 쾌속선도 20시간이야. 상 미겔 섬이 크기가 제주도만 하거든요. 제주도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60만이 넘어요. 근데 여기는 비슷한 땅에 7만 명 살아. 사람들이 여행은 갈 수 있죠. 근데 들어와 살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 곳이라는 거야.
사건 당시에 이 상미겔 섬의 수입이 포르투갈 본토 평균의 절반도 안 됐대요. 수백 년 동안 고립돼 있었고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미래 같은 건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냥 낚시꾼 어부들이야 다.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 있는 삶이지. 부모 배에 물려받아서 어부 되거나 그게 싫으면 본토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 이거 뭐 거리상 이민 가는 거야. 이런 환경이 지금부터 알아볼 이 사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골 섬마을답게 사람들이 순박해요. 요즘은 시골 사람들도 영악해. 막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부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조짐이 생기지도 못하게 작고 조용합니다. 2001년 6월 이런 섬에 장마야 태풍이 지나갔어.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집단 타락을 한다.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닝이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어떤 곳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데가 한순간에 집단 범죄 도시로 변한다. 이런 반전을 주기 위해 앞에서 깔아놓은 것 같아. 이제 화면이 아침으로 나와요. 일 나가는 어부들이 나타나. 배 타러 해안가에 나왔는데 뭘 발견했어. 저 멀리서 보는데 바위 틈새마다 정말 뭐 까맣기도 하고 약간 황갈색 같기도 한 물체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죄다 바다 전문가잖아요. 초딩들도 막 모르는 물고기, 해초가 없어. 날씨, 주변 환경 다 빠삭하거든. 그런 어부들인데도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 지나가는 배가 버린 쓰레기들이 가끔 밀려올 때가 있기는 해. 그러자니 이건 다 비슷한 색깔의 크기랑 모양들이거든요. 다들 뭐야 저거 하면서 가가지고 만져보니까 무슨 단단한 고무 같은 재질로 쌓여 있어. 그리고 벽돌 모양의 덩어리입니다. 사람 머리 크기만 했고 들어보니까 무게도 꽤 나가요. 다 똑같이 생겼고 포장도 비슷하게 돼 있으면 일단 쓰레기 같진 않아. 가끔 그럴 때가 또 있대. 누가 배 타고 나왔다가 실수로 빠뜨린 건지 외지 사람들의 물건이 떠내려온다는 거야. 그럼 그거 섬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시나 돈 되는 물건이면 대박이니까 괜히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턴 오브 타이드의 메인 스토리 시작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지금 평생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인생 역전의 낚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의 정체가 뭐냐? 그건 일단 각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우선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떠내려온 거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섬 바다는 주변 동네 어선들만 뜨는 곳이 아니야. 가끔 외지 배들이 지나간대요. 문제는 이게 장거리 여객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2001년 5월 사건 한 달 전인데 베네수엘라에서 14m짜리 작은 배 한 척이 출발합니다. 14m짜리면은 몇 명 못 타요. 작은 페리오 정도 느낌이야. 목적지는 스페인이었고 차림새를 보면 휴가 가는 부자들 같은데 진짜 부자긴 해. 목적이 휴가가 아니라 그렇지. 이 배에는 순도 높은 고밸류 코카인이 개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이탈리아 마약상들이 스페인으로 거래하는 길이었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태풍 맞아서 배가 고장난 거야. 조직원들은 뜯다 싶었죠. 이대로 항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갈 수야 있지만 배를 수리하면 코카인 들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래부터 하자니 개박살난 배를 항구에 두고 사람들이 짐짝이나 나르고 있으면 항구에서 스페인 경찰이 이거 의심 안 하겠어요? 이 고민에 이탈리아 조직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야, 버려! 코카인을 바다에 버리는 거야. 이 양이 500kg이 넘습니다. 코카인 500kg이면요, 쉽게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주 낭낭하게 한 명씩 다 할 수 있는 양이래요. 그리고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국가별 시세가 다를 거 아니야. 불법이지만 얘네 세계에선 이게 또 물가 변동이 있습니다. 500kg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1kg 30억쯤에 거래된대요. 그럼 이게 1조 5천억이라는 건데 해외고 지금 순도가 높았다는 거 보니까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얘네가 이거 진짜 버리는 건 아니죠, 바다에. 나중에 배 고쳐서 다시 건지러 올 생각으로 물에 젖지 않게 그래서 고무로 싸맨 거야. 떠내려가지 말라고 닻에 매달아서 빠뜨려뒀어요. GPS도 같이 붙여놔가지고 위치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이 지점이 상미겔 섬 북부에
하부드 페이시 앞바다였다는 거죠. 마약 조직원들이라 사실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건 아니에요. 거의 다 도착해서 사고 난 건 빡치지만 2조 원대 거래를 대충 하겠어? 이런 상황 다 대비해 놨습니다. 근데 씨부럴 거 대서양의 무서움까지 대비는 못한 거지. 납덩이에 묶어놓은 코카인이 파도에 풀린 거야. 이게 바다에 떠다니다가 물고기 꼬리마을까지 떠밀려 온 거고요. 이제 다시 상미겔 어부들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덩어리 몇 개씩 다 집어들고 마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여서 뜯어보는데 어부들이잖아. 이런 것도 낚싯바늘로 뜯어요. 푹 찔렀더니 뭔 흰 가루가 팍 터져. 사람들 또 순박하잖아. 뭐야 이거 뭐 밀가루야? 시멘트인가? 이러고 있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지작거리는데 이때 일하느라 본토 섬에 몇 번 나가봤던 공부 잘하고 똑똑한 젊은이가 한 명 들어와요. 얘가 오자마자 이거 보고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이것이 지금 영화에서나 보던 그 코카인 같다. 근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네 아재들이 어디서 코카인 한 다발을 어떻게 가져온 거야 대체. 황당해서 사정 들어보니까 더 황당해. 일단 뭐 알겠어. 근데 이게 심각한 일이니까 막 동네에 큰 어른들까지 다 모여요. 둘러 앉아가지고 가운데 놓고 이거 이제 우리 어떡하냐. 머리로는 다 압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근데 이 가슴이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 다들 말은 안 꺼내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하는 게 보여.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규칙을 세웁니다. 이건 우리의 마지막 기회니까 비밀로 하재. 그래놓고 흩어졌는데 2시간 만에 소문이 다 퍼졌어. 저번에 catfishing 사건에서 얘기했잖아요. 고립된 공간일수록 소문은 잘 퍼집니다. 시골에 비밀이 어딨어. 지들끼리 약속해놓고 각자 집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다 붙잡고 서로 떠든 거야. 이 사람들에게 비밀은 우리만의 비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부드 페이시는 동네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의 마약 카르텔이 됩니다. 잘 뭉치지만 그만큼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할 거예요, 이게. 시골이고 서로 잘 알다 보니까 뭉치긴 하는데 그게 꼭 문제가 터져. 이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물고기 안 잡습니다. 그물에 조명, 갈고리 막 다 챙겨. 그리고 배도 타는데 낚시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남은 코카인 건지러 가요. 분명히 주변에 또 떠다니는 것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작정 바다에 나가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족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도 안 해. 왜? 이거 찾으면 다 내 거니까 각자 집중만 하고 있는 거지. 결국 버려진 코카인 대부분을 건져왔어요. 문제는 이제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보관하냐는 거야. 한 번에 거래할 수 없어. 본토로 나르자니 항구에서 걸릴 게 뻔해. 몰래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양이 많으니까 금액도 커질 거 아니에요. 자금 추적당할 위험이 있어. 그리고 이게 시장에 풀렸다는 소문이 나면 분명히 주인들이 찾으러 올 게 뻔하잖아. 그리고 이게 낚시나 하던 섬 사람들인데 거래처를 어떻게 뚫어요. 쌓아놓고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나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 일단 동네 곳곳에 막 숨깁니다. 배를 이중바닥 만들어서 밑에 깔아두고 보일러실이랑 창고 개조하고 괜히 불안하니까 겉에 막 곰팡이 발라놓고 이래.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막 밭을 다 뒤집어 엎어서 파묻고 그 위에 농사를 져요. 어떤 사람은 누가 훔쳐갈까봐 불안한가봐 아예 집 벽에다 숨기고 시멘트 바르고 서로를 감시합니다 이제. 겉으로는 다들 챙겨주는 척해. 너 어디다 숨겼냐? 잘했냐? 조심해라. 입단속하자. 근데 이거 누구 하나라도 입 열면은 동네 개작살 나는 거 아니야. 약속은 하는데 이 약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모두가 약속했을 때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이 약속을 가장 먼저 깨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깨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잘 아는 사이들이니까 무작정 믿자는 주인데 돈 앞에서 그게 됩니까? 이게 동네 자체가 소유하는 거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각자 건져서 각자 가져가는 체계니까 은근히 경쟁의식도 생기고 이거 빨 들키지만 않으면은 제 거 훔치고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지. 하버드 페이시 주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당장 뭐 코카인 팔아서 명품 바르고 차 사고 더 차지하겠다 막 싸움은 안 났는데 심리적으로 변한 거야. 이 동네는 서로 다 숟가락 개수도 알아. 먼저 와서 알려주기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다들 숨기기 바쁘고 저 집에 코카인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있진 않을까 막 이런 걸 의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생활 방식도 변하죠. 돈 감각이 사라졌어요. 평소에는 1유로가 아쉬웠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걸 돈으로도 안 봐. 왜? 우리 집 창고 앞에 반만 나가면은 10억씩 묻혀 있잖아.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들고 다 썩어 터진 배 위에서 물고기를 이걸 왜 잡냐고. 아직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들은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진짜 무서운 게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정신적인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순진한 어부동네가 아니야. 눈부터가 이 원래 주인인 이탈리아 마약상들 같이 됐다니까. 그리고 이제 슬슬 코카인이 이거 빨 진짜 돈이 되는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코카인은 돈이 된다는 건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정도였어. 일단 각자 나눠 갖고 숨기는 게 급했는데 어느 정도 다 정리되니까 슬슬 이제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될까? 궁리할 차례가 온 거지. 품질 테스트합니다. 이건 금지된 약물인데 식약청에서 인증마크 받을 순 없잖아. 그리고 아무 지식도 없는 섬나라 사람들이 뭘 어떻게 테스트해. 직접 빨아봐야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퀄리티가 좋다고 했잖아. 순도 80%입니다. 잠깐 이거 얘기 좀 하자면은 뭐 안 해볼 거라서 관심도 없고 모르겠지만 이 합성물에 코카인 성분이 80%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통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뒷골목 개인 거래되는 약들은 샘, 프레드릭 뭐 이런 애들이 지네 집에서 만드는 거야. 셀프로 품질이 떨어져요. 주방에서 주전자 물 끓여갖고 만드는 방식으로는 순수 코카인을 추출하지도 못하고 이 새끼들이 또 단가를 후려치다 보니까 양 늘리려고 막 설탕 같은 걸 또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80%라는 거는 지금은 100%가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80%라는 거는 이 새끼들이 작정하고 만든 겁니다. 약쟁이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수위의 독극물인 거죠. 시골 어촌 사람들인데 코카인 뭐 들어만 봤지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모르니까 일단 술에 타먹고 담배처럼 말아 펴보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맞긴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약발이 좀 떨어집니다. 직접적으로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순도가 높으니까 간접적으로도 증상이 많이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심장 막 미친 듯이 뛰어. 창문 쳐다보면 막 공룡들 지나가고 옆에서는 막 일렉트릭 쇼크 이지랄 하고 있고 입에서 개거품 쇼물고 막 난리야. 누가 봐도 중독 증상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이게 독감이나 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약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던 사람들인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뭐 교육이 문제인 건지 일단 몸이 이상하면은 하던 걸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아무 정보도 경험도 없는 행위를 반복해. 맨날 집마다 사람들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쓰러지면서 병원에 실려가거든요. 환자들이 나오니까 아무리 순진해도 이제 병신들은 아니잖아. 이제는 왜 그런 건지 압니다. 근데 병원 가도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말을 할 수가 없어. 코카인 주워 빨았다고 못하잖아. 부모 자식이 개거품 물고 있는데도 감기 기운이 심해서 그렇다고 둘러만 대요. 그러면 의사들도 감을 못 잡지. 시골에서 집단 마약 중독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도 못해.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유를 몰라요. 그냥 원인 불명의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늘어나기만 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까지 나타났어. 근데 다들 돈 때문에 입을 닫아. 결국 이 거짓말은 오래 못 갑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너무 많은 환자가 생기니까 본토에다가 상황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전화, 인터넷 다 되지만 거리가 멀면은 전달받는 입장에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게 느껴지는 건 있잖아. 거리가 멀다는 체감이 반영돼서 그렇고 내용도 진짜 현실성 없고
일단 본토에서는 전염병으로 생각해서 별 대처를 안 해줬어요. 그러는 동안 중독자들이 더 늘어났고 심각해지고 그래서 결국 수습할 기간 자체가 지나가 버렸어. 마을에서도 그동안 돈 때문에 숨겨오긴 했는데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 파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이거 막을 수 있다. 안 돼, 놈들아. 이거 팔아야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아니야. 너 언제까지 고등어만 잡을래?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된 거야. 코카인 반대파는 찬성파를 못 막았습니다. 제대로 설득하질 못하니까 반발심에 더 코카인에 집착했고요. 찬성파 이 새끼들도 이제는 반대 못하도록 아예 중독시켜버리려고 들어. 동네 돌면서 무슨 사업 투자자 모으듯이 설명회를 자꾸 해. 이거 팔면요 큰 돈 벌 수 있어요. 봐요, 이거 진짜입니다. 물건 좋아요. 한번 해보셈. 그래가지고 중독시켜놓고 안 줘.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지. 문제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코카인을 팔 목적으로 숨긴 건데 이 과정에서 테스트하다가 내다 팔 생각보다 지들이 한 대라도 더 맞을 생각을 했단 말이야. 중독자들은 수요를 불러일으켜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외부에 팔아야 할 물건인데 중독자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는 거야. 이걸 상품으로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동네 화폐가 됐어. 진짜 있던 일이야.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자면은 이 새끼들이 어쩌다가 코카인을 주웠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을 청산하고 싶은데 문제는 욕심만 존나 많고 뭐 아는 건 없잖아? 전문 마약상이 아니니까 거래 방법, 가격도 몰라요. 그래서 어리버리타다가 지들이 처먹고 중독자 생기면서 상품으로 써야 할 게 화폐로 변해가지고 지들끼리 거래를 시작한 거죠. 아니 거래 방식도 무슨 구석기 시대 물물교환이야. 한 덩어리 조금 퍼다가 필요한 물건이랑 바꿔요. 아침에 빵집 가서 돈 대신 코카인을 내. 빵집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돈은 안 되지만 듣기로는 비싸게 거래된다니까 혹시 몰라서 일단 받는다고. 어부들이니까 배에 기름 넣을 일이 많겠죠. 석유도 코카인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매매까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본 게 여기부터인데 경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진짜 재밌어. 코카인이 화폐로 변한 건 사실 작은 사회에서는 당연한 경제 현상입니다. 가치 있는 물건은 역사적으로 항상 화폐의 기능을 했다고. 문제는 이 가치 측정에 있는 거예요. 고순도 코카인이 500kg가 2조 원대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야. 이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니까 자기들 수준에 적당해 보이는 가격으로 자리를 잡았어. 누가 하자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한 포에 맥주 한 잔 값으로 거래됩니다. 한 포도 실제로는 3천만 원대예요. 뉴욕에서 팔리는 최하급 코카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치가 매겨진 거지 지금. 누가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 반복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냥 만족하는 적정선의 체감이 이렇게 맞춰진 거야. 그럼 코카인이 이게 존재 자체가 문제인데 뭐 비싼 돈까지 줘가면서 사고 팔아야 되냐, 이 와중에 가격까지 문제 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싸지면요 아무나 살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뭐든 간에 그런 거야. 제값을 했다면 마을 사람 중 소수만 접근하고 관리가 됐겠지. 그러면 멕시코 할렘가에 살아도 이런 거 할 생각조차 없던 사람들도 접근성이 생기는 거잖아. 맥주 한 잔 값이면 하루 종일 뿅 간다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무 싸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물가 조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물가 조절의 실패로 동네 사람들은 맨날 코카인을 거래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당장에 생계비 벌기 바쁜 소매업자들이었고 중독자 양산하기만 바빴다고. 가격 덤핑으로 수요량이 급증하니까 공급이 딸리잖아요, 지금. 만들어내는 물량은 없는데 찾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게? 도둑놈들이 나타납니다. 옆집에 코카인 남아있다는 소문이 나면 반드시 그 집은 밤에 털려요. 맨날 아침에 밭들 파헤쳐져 있었고 사람들 안 싸우는 날이 없어. 가족 간의 사이가 어떨 것 같아 이거? 남편이 코카인 주워다 팔면은 아내가 그 사간 사람한테 몸 팔아서 다시 사옵니다.
그럼 그 집 자식이 그걸 또 훔쳐가지고 팔아서 용돈 쓰는 거야. 동네 모두가 서로를 속이는 코카인 딜러가 됐다고. 이제 성인 되는 애들은 어부가 될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어른들이 낚시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코카인 빠는 방법만 배우고 항구가 언제부턴가 생선 손질은 안 하고 코카인 거래소가 돼 있어. 그럼 코카인의 가격을 이제라도 올려서 수요량 조정하고 사람들 잘 못하게 막으면 되지 않냐?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경제야. 봐봐. 한마디로 이제는 수요량이 올랐을 때 가격이 오르잖아. 한 포를 맥주 2잔에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가 조정을 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런다고. 그동안 한 잔 가격에만 사던 사람들이 2배로 올려버리면 반발만 생기지. 물가 조정도 원칙과 규칙에 따라 하는 건데 코카인 처음 거래할 때 이 동네 어른들 모여서 그런 규칙 세웠어? 안 세웠잖아. 물가에 따른 규칙을 만들고 싶어도 이제 와서 누가 무슨 권리로 정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네 안에서나 약속이지 법적 효력도 없잖아요. 서로 양심껏 행동하는 수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 태반이 지금 공룡 쫓아다니고 있는 판에 이게 뭐 돼? 하버드 페이시의 코카인 시장은 얼마 안 가서 붕괴됩니다. 이게 돈으로 치면은 지금 IMF가 터진 거야.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걸 이제는 20,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회사들이 그래서 부도나는 거거든. 더 많은 대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우리 통장에 지금 돈은 한계가 있잖아. 이때 국제금융기관인 IMF가 일시적으로 그 모자르다는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사랑의 금모으기로 국민들이 갚았는데 이 동네에서 그런 게 되냐고. 세계 코카인 관리 기관이라도 나타나서 물량을 뿌려주면 해결되는 건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런 것도 없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 마약상들밖에 없는데 이 말이 되냐? 동네 경제가 망한 거야. 시장의 붕괴는 범죄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모든 범죄는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의 공급에 내 수요가 맞으면 불만이 없잖아요. 굳이 남의 거 뺏을 생각이 안 들지. 그렇다고 범죄가 일어나면 무조건 시장이 붕괴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시장은 평균가예요. 그 평균에 안 맞는 사람이 불만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한 개가 3,000원인데 1,000원으로 낮춰도 그 1,000원을 못 버는 사람은 시장 평균가에 못 미치니까 물가가 내려가도 여전히 불만이야. 그리고 시장을 꼭 돈으로만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켓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형의 것들도 거래를 합니다. 연애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나 인간 신지우 여친 사귀고 싶어. 나에게 수요가 있어요. 근데 나를 원하는 여자가 없네? 공급이 차단됐잖아. 여자들의 평균에 못 미치는 거야 지금 내가. 물가가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럼 시장이 나 개인 하나를 맞춰주진 않으니까 내가 시장에 맞게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 뭐 성형하든지 화장품도 막 좋은 거 바르고 옷도 사 입고 차도 있으면 더 좋고 머리 좋은 남자도 좋아하는데 뭐 책도 사 읽어봐야 되고 나한테 투자해서 나의 단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에 맞게. 여기에 도달할 수 없는 새끼들이 분명히 있겠죠. 걔네는 수요 충족을 위해 억지로 움직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게 가난에 노출될수록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물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불만 없도록 맞추는 게 시장 관리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불만도 조금은 억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최소한의 복지와 규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인간 심리랑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확장하면은 사회, 문화, 형법 뭐 다 이런 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구조를 한낱 어부촌에서 어떻게 구축해? 그것도 인간을 개 이기적으로 만드는 코카인이라는 중독성 물질 가지고 못해. 포르투갈 본토라도 나서야 하는데 무시하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범죄가 안 일어나길 기대하는 건 너무 해맑은 생각이에요. 공급이 딸리니까 사람들이 남의 밭을 파헤치고 배를 들어가 뒤집니다. 남의 집도 막 들어가. 코카인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거 지키려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실제로 코카인 때문에 싸우고 다치는 사람들 많았죠. 그 싸움이 반복되면은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무리를 이루게 돼 있어. 뭉치면 강해진다는 건 상식이니까 코카인을 차지하기 위해 지들이 각자 조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은 진작에 거래처 뚫고 제값에 다 팔아서 부자가 된 애들도 있습니다. 차 바꾸고 명품 샀다고 인생 역전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볼까? 저 새끼 저거 남의 코카인 세벼다가 팔았다 막 헛소문만 나고 사이 틀어지고 강도질만 더하는 거지. 아무도 좋게 안 보이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빨고 없으면 뺏는다. 이것밖에 안 남았어. 뭔 미개한 원시사회야 지금. 그러면서 의외로 신고율이 잠깐 올라갑니다. 경찰에다가 제보를 해요. 익명으로. 당연히 뭐 정의 실현, 올바른 사회 구축 이건 아니야. 내 거 뺏기기 전에 저 새끼를 파는 거죠. 경쟁자 제거. 그 새끼 잡혀가면 밤에 빈집 들어가서 코카인 털어 나온다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가짜 신고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최초 코카인 무고가 일어나는 거지. 경찰도 몇 번 겪으니까 누가 거짓말인지 파악이 안 돼. 수사 효율 떨어지고 맨날 같은 신고만 들어와. 지겨워서 신고 안 받아줘. 마을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사실 여기까지도 별거 아니에요. 이제 더 진짜 큰 위험이 찾아온다. 외부 사람들이 이 일을 문제 삼기 시작해요. 아니 본토에서도 신경 안 쓰는 일을 누가 알고 와? 코카인의 원래 주인이 있잖아. 이 이탈리아 마약상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스페인 조직이랑 거래가 불발날 판인데 얘네도 업계 평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다음부터 누가 얘네랑 거래하겠어. 자기들도 이게 생존이 걸려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의 목숨이 걸려있다는데 그것도 이탈리아 마약상이나 돼가지고 이 섬에 맨손으로 올까? 기본적으로 막 개 틀린 건 막 수류탄 들고 오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어부들이 감당을 해요? 이미 어부들도 아니지만. 이탈리아 마약상들은요, 이 당시에 아예 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배수리하면서 섬 근처를 맴돌고 있었대. 배수리가 며칠 안 걸리는 거니까 뭐 돌아가면 비용만 더 손해잖아. 바다 위에서 배를 고치고 GPS 따라 코카인 빠뜨린 장소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때의 이 분노감, 어땠을까? 의도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 하부드 페이시 어촌 마을이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야. 이탈리아 조직원들은 당연히 코카인을 찾기 시작해요. 가까운 하부드 페이시부터 뒤지겠지. 그 근처였으니까. 마을 사람들에겐 이제 이중 공포입니다. 경찰도 피하고 이탈리아 마약 조직도 피해야 돼. 바로 경찰에 자수하면 살 수는 있어요. 깜빵을 가서 그렇지. 코카인이 이 합리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거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동안 마약 조직은 섬에 상륙했어. 나는 이때 드라마 보면서 무슨 은행 강도 마냥 막 허공에 총 쏘고 다 갖고 와 이 개새끼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반대의 작전입니다. 코카인이 이미 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진 상태라면 수거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집집마다 돌아야 되니까. 되도록 소문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해야겠다 싶은가 봐. 머리를 써요. 옆 섬의 어부나 관광객으로 위장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지더라고. 첩보 활동하는 거지. 어느 한 집 털어버리면 사람들이 소문나서 대처할 거 아니야. 몰래 해결해야 된다고. 누가 최근에 큰돈 벌었대더라. 밤에 누가 자꾸 땅을 판대더라. 제가 자꾸 침을 흘린대더라.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경찰도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이 신고들이 다 사실이면 이건 국제적인 마약 카르텔 사이즈란 말이에요. 근데 뭘 확인해보고 싶어도 동네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그러는 동안 이탈리아 조직은 마을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고. 웃긴 게 이탈리아 조직원은 외부인이잖아. 이 섬에서 누가 경찰이고 누가 주민인지 몰라요. 주민들도 경찰이 본토에서 오니까 누가 경찰이고 누가 이탈리아 조직원인지 모른다고. 경찰도 이 동네 사람들 모르잖아. 조직원이랑 구분이 안 돼. 서로가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 셋이 눈치만 보는 거야. 그러는 동안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나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좀비 거리 있잖아. 눈치 보다가 여기 그렇게 될 지경이야.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코카인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당연히 진작에 했죠. 근데 의견이 갈리잖아.
코카인을 조직에게 돌려주자는 말이 있고 안 된다. 우리 뒤진다 다. 이미 꽤 빨았고 막 불안해서 변기에 물 내린 사람도 있어요. 돌려주고 싶어도 이젠 돌려줄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자수하고 싶진 않잖아. 깜빵 가야 되니까. 잘만 숨기면 위험하지만 잘만 숨기면 둘 다 피할 수 있으니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탈리아 마약상들도 그동안 동네 돌면서 이런저런 사정 다 들어봤어요. 아, 이거 다 챙겨서 갈 수 없겠구나 싶었어. 그럼 이제 이 동네를 박살내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거든요. 눈엔 안 보이지만 각자만의 사정으로 지금 이 동네 기운 자체가 폭발 직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협조 안 해줘도 경찰이 그냥 공권력으로 다 뒤집어 까보면 되지 않냐? 경찰에겐 치안 유지의 책임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코카인의 소문을 들어놓고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나? 이건 결국 경찰이 동네 사람들을 마약 조직원에게 던져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자기들도 함부로 움직였다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올까봐 뭐 조심한답시고 미적거렸겠죠. 여기서 또 문제는 근데 당장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 아직은 코카인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이탈리아 조직원들이 난리치는 단계는 또 아니니까 수사할 명분이 없다 쳐! 그래도 중독자 문제를 놔둬선 안 되잖아요. 시골 어촌에서 원인 불명의 중독 환자 막 수십 명씩 나오고 있고 사망까지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도 경찰이 좀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새끼들이 그것도 안 했어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다고 생각해. 왜 경찰 대응이 늦었냐? 나중에 물어봤지, 진상조사하면서. 본토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랬대. 이게 뭐 단순한 동네 폭행 강도면은 살인이면 자기들도 자력으로 하는데 마약은 성격이 아예 다르다는 거야. 뭐 이탈리아 조직원들이 끼어 있다는데 어떻게 섬나라 파출소에서 수사를 하냐? 본토에서 와줘도 와줘야 되는데 니들이 안 왔잖아. 이러고 있는 거지. 경찰이 뭐 그렇게 빙순이야? 본토에 진작에 경찰들도 보고했고 근데 섬마을 이야기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풍토병, 식중독, 독감으로 보고 안 와. 아유 설마 그 섬나라에 무슨 2조 원대 코카인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 타당할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이 사태가 몇 주 동안 계속되니까 본토에서도 뭔가 잘못됐다 느끼긴 느껴요. 근데 이 민기적되는 시간은 동네 사람들이 코카인을 더 숨기는 시간벌이만 된 거지. 본토에서 경찰 수사대가 섬에 왔어요. 마을이 지금 뭐 거의 계엄령 분위기야. 근데 사람들 태도가 이미 다 예상하고 말을 맞춘 것 같아. 그리고 본토 경찰도 와서 똑같은 말만 해. 누가 코카인을 주었냐? 어디서 주었냐? 몇 개 있냐? 아무도 대답 안 하지. 병 걸려서 아픈 거라고 핑계만 대고. 그리고 경찰에 협조하는 거는 일단 이탈리아 조직원들의 복수가 너무 겁났어요.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영장 딱 들고 왔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실체는 파악된 상태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가택 수사 시작합니다. 이젠 주민들의 거짓말이 안 통해. 코카인이 없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체로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비응신 짓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단체로 가지고 있던 코카인을 죄다 변기에 버리는 거야. 일단 밭에 묻어놓은 거, 벽에 세멘 발라놓은 거 다 뜯어 꺼냈어. 경찰에 뺏기면 감옥 가니까 증거 인멸하고 이탈리아 조직들이 우리 마을을 의심해서 위협 중이라는 입장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을 생각인 거지. 이게 의도대로 된다면 코카인은 아깝겠지만 목숨은 건지는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코카인은요, 물에 잘 녹는 성질이에요. 이걸 녹인 물, 안 녹인 물을 사람 눈으로는 구분 못해. 근데 하수도에는 수돗물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 각종 세제, 비누, 샴푸 이런 혼합물들이 있어요. 여기엔 코카인이 반응을 하나 봐. 거품이 생겼대. 이게 그동안 조금씩 버린 사람들은 티가 안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동시에 부어버리니까 이게 거품이 하수도를 막아서 막 역류해버리는 거야. 경찰이 동네 순찰하다가 아니 맨홀에서 무슨 거품 올라오는 걸 봐버렸네? 이게 뭐야? 희한해가지고 퍼다가 분석해보니까
이 코카인이 들어있는 거지. 사람들 데려다가 물어봤어. 당연히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동네 전체가 지금 거품 파티인데 이걸 모른다고만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경찰은 하수도를 수색합니다. 코카인 포장지도 찾았어. 이제 대규모 마약 밀수나 증거 인멸의 정황을 인지했죠? 이제는 동네 협조 없어도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증거 있으니까. 특별수사본부가 섬에 왔어요. 마을 전체가 경찰 통제하에 돌아가기 시작해 모든 집, 밭, 빈 건물, 어선 다 뒤져. 이젠 변명 안 통하죠. 더 숨길 수도 없고 들키면 증거인멸 혐의만 늘어나는 거야. 자수해야 돼, 빨리. 경찰이 이 수사로 꽤 많은 코카인을 회수합니다. 버린다고 버렸는데 또 사람들이 다들 꿍쳐놓은 게 또 있어? 그 순진한 사람들이 각자가 약속을 안 지킨 거야. 본토 신문 뉴스 크게 나왔죠. 포르투갈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는 위너다. 대대적인 광고 때렸거든. 근데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수하는 사람 나타났고 정황을 보니까 한 500kg라는데 회수한 물건은 이게 훨씬 못 미친단 말이에요. 변기에 물 내린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외의 가능성들을 수사해 봐야겠죠. 일단 사람들이 빨아제 낀 거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잡아야 돼. 이미 유통된 것도 마약 거래로 잡아야죠. 섬 밖으로 나가기도 했는지 파악해야 되고 진짜 빡센 거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탈리아 마약 조직원들을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야 뭐 섬 밖으로 못 나가니까 신상도 다 파악돼 있고 계속 조지면 결국 답이 나와요. 불안하니까 자발적으로 털어놓는 사람도 있고 중독자들이야 뭐 침 흘리는 애 잡아서 보면 뻔하고 진짜 코카인의 주인을 찾는 건 실패했어. 이 사건으로 이탈리아 마약 조직원들은 한 명도 잡히지 않았대요. 이 새끼들이 정보력이 좋은가 봐. 경찰 섬에 온다니까 바로 빠져나갔어, 포기하고. 이게 그러니까 약도 빨아본 새끼들이 빠는 겁니다. 이탈리아 조직들이 그동안 이런 문제 안 겪어봤겠어요? 경찰서 뭐 한두 번 가봐? 섬 사람들은 경험이 없잖아. 이런 걸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잘못되는지 전혀 몰랐던 거고. 이탈리아 조직원들은 아깝지만 또 약이야 집에 가서 만들면 되니까 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포르투갈 경찰은 이탈리아 조직원들을 놓쳤는데 동네에서 마약 해결한 것만 존나게 광고했어요. 본질은 건들지도 못한 거지. 그럼 사람들은 또 만만한 시골 주민들만 처벌하고 진짜 나쁜 그 새끼들은 놓친 무능한 새끼들 아니냐. 사실은 너희들도 무슨 뭐 스페인 조직원들 아니냐. 이런 말들 막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 마약 소탕에 실패해가지고 여전히 이탈리아 마약상들은 스페인에 거래하러 가면서 이 섬을 지나다니고 있대. 아직도. 사건이 여기까지예요. 정리해보자면은 이 사건의 승리자 누굽니까? 이탈리아 조직원이죠. 얘네가 일반인이었다면 승리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필 마약상이라 그런 거야. 얼마든지 얘네는 또 만들 수 있어. 만들어다 팔면 돼. 당장의 2조 원 아깝고 손실이지만 그건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이야기고요. 또 사람 죽이고 뭐 사채놀이하고 개짓거리로 막 돈 모아서 약 다시 만들어 스페인 갈 거라고. 거래 신용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 근데 감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 다음은 경찰. 어쨌든 사람들은 들리는 말을 믿게 되니까 노린 건진 모르겠지만 완전히 해결도 못했으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본토에다 때렸잖아요. 그리고 뭐가 어쨌든 일부 해결한 건 사실이니까 할 말이 있다고. 하브드 페이시 사람들만 뗀 거죠. 약도 못 팔았어. 뭐 똥값에 거래하느라 뭐 휴지 뭐 이런 것만 산 거야. 코카인으로. 그리고 중독자만 나타났고. 이 사람들은 한동안 재활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물고기 누가 잡냐? 재활이 뭐야? 깜빵부터 가야겠지. 어쨌든 마약 소지자, 거래자, 사용자들 다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방법이 있냐? 법의 선처만 원해요. 변호사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뭘 모르니까 순진해서 그런 거다. 잘못인 걸 몰랐다. 이런 주장밖에 못해. 근데 이게 별거 아닌 말, 뻔한 말 같지만요. 자세히 뜯어보면 존나게 영악한 소리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 논란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항상 두 가지 면을 봐요. 그 논란이, 사건, 사고가 법에 얼마나 저촉되느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나쁘게 볼 만한 일이냐. 이건데
방금 변호사의 말은 이 두 가지에서 정당성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봐봐. 코카인이 뭔지도 몰랐다. 처음에 까보고 밀가루라고 생각했대잖아. 법을 위반하는 일인지 인지 자체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몇백 년을 가난하게 살던 섬인데 이게 돈이 된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한 게 도덕적인 잘못에서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는 거죠. 말은 또 그럴듯해요. 근데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처음에만 그랬잖아. 나중엔 서로 거래하고 서로 빨아제껴서 중독됐잖아. 이 잘못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법의 판단은 그래서 무지도 죄라고 판단해요. 코카인이 뭔지 몰랐어도 이 행동 자체가 문제될 만한 일이라는 거죠. 남의 물건인 거 알면서도 취득해서 신고하지 않았어. 화폐 대신 사용했다는 점에서 탈세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독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손을 댔고 끝까지 자수 안 하려고 입 다물었잖아. 이건 코카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상식적인 약속이거든요. 가난하고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가 안 통했어요. 법원은 그래. 코카인을 몰랐을 수는 있는데 그게 명백히 불법 약물이라는 사실은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깜빵 가세요. 대부분 유죄입니다. 그리고 사용과 유통 횟수 얼마나 거래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차등징역형 받았고 이렇게 처리되면서 끝난 사건인데 사건이 끝이지 마을의 문제는 여전한 거예요. 돈 벌어와야 할 가장이 잡혀 들어가면 이 식구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아내랑 자식들. 어떤 집은 부부가 잡혀가면서 애만 남았어요. 노인 부양하고 이런 가족들 다 어떡하냐고. 어른들이야 뭐 살 만큼 산 사람들이고 각자 책임지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 쳐. 이제 크는 애들 어떻게? 애비 감옥 갔어. 애미는 몸 팔고 집구석에 부모가 주사 찌르는 거 보면서 컸단 말이야. 다 그러진 않겠지만 범죄에 손을 댈 가능성이 큰 상태로 자라는 거겠죠. 사건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뭐 마약 중독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달고 막 학교 다니고 그랬다고. 밀양 같은 거야. 여자들이 밀양 출신의 30대 후반 남자들 거른다 막 이런 거 인터넷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얘네도 아무리 본토 넘어가서 취직하고 살아봐야 이력서에 하버드 페이시 출신이면 거른다는 말 안 나오겠어요? 범죄자의 후손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도 살기 위해 범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얘네 부모들이 출소해도 또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마약의 무서움이에요. 할 때보다 안 할 때가 무서워. 도파민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원리를 설명하자면은 우리 몸은 도파민을 원해요. 이게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 쉽게 살만 나는 그 기분, 그걸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 특정 상황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요. 기분이 하이해지도록.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릴 때는 왜 밤새 소환사의 협곡에서 엄마 터지고 아빠 터져도 그게 그렇게 재밌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게임 한두 판 하면은 노잼이야. 오래 못해. 이게 뭐 늙어서 그렇다, 체력이 떨어져서 오래 못하는 거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뒤지게 하니까 이제는 그 선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체력 핑계대는 사람들도 더 재밌는 거 찾으면은 밤새 붙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늦바람이 더 무섭다는 말도 이쪽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릴 때 도파민이 나올 경험을 많이 못 해보고 자란 사람이면은 뒤늦게 늙어서 사소한 거에도 이 쾌락의 역치가 아직은 낮은 상태니까 쉽게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사람은 어릴 때 많이 웃습니다. 애기들 진짜 많이 웃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사라져.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 수위에서 안 웃기다고. 알코올 중독도 다 비슷한 것 같고 비만도 그런 거죠. 탄수화물에 중독된 뇌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랑 비슷하대잖아. 어쨌든 사람은 반복할수록 더 강한 걸 갈망하게 되는데 이 마약이라는 게 사람의 뇌를 최고 도파민 수위로 끌어올려 버려요. 그럼 내 몸은 도파민 생성의 필요성을 잃어버립니다. 몸에서 그러는 거야. 아이 알아서 도파민 들어오는데 내가 뭐하러 이래. 나 안 만들면 금속노조 마냥 파업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약을 끊었을 때 내 몸은 더 이상 도파민 생성이 안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야. 이게 이제 경험상
다이어트 할 때 우울하고 예민해지는 거랑 원리가 같아 보여요. 탄수화물로 나오던 도파민이 끊기니까 무력한 거지. 근데 일정 시간 버티면 또 몸이 적응해요. 그때부터는 적게 먹어도 도파민 생성이 가능해지면서 음식에 관심을 끊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마약은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경계를 아예 영구 손상시켜버린다는 거죠. 기능이 망가졌으니까 아무리 약 끊고 치료해도 도파민 생성 기능이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사람들도 엄청 오래 치료받아야 겨우 가능해지잖아. 하버드 페이시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남은 거죠. 감옥에서 돌아왔다고 마약 중독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맛을 봤잖아. 그전엔 생각도 못 해본 영구 중독자들이 나타났어요. 코카인은 없어졌지만 금단 증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이제는 어부나 일반 노동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를 또 막 마약쟁이로 보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코카인 처분 과정에서 하도 서로를 속이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에 집단 정신병이 걸린 거야. 아주 그냥 신한군 마냥 낙인이 찍혔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무슨 타락한 범죄자 소굴처럼 받고 얼마 있지도 않은 관광이랑 막 투자 다 끊겼거든. 여기 사람들이 파는 물고기 본토에서 사가고 싶겠냐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나아지긴 했는데 뭐 여행 가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코카인 섬이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지. 신안군도요, 전체가 다 소금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섬이 있고 그 중에 소수 몇 군데가 소금밭을 하다가 거기서도 몇 군데 소수가 일부 저지른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신안군으로 느껴지잖아. 이 시각을 벗기가 단기간에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하버드 페이시는 코카인 발견하기 전보다 더 가난해진 거야. 가난 벗어나려다가 평생 가난 확정된 거죠. 몰라서 생긴 죄치고는 이게 대가가 너무 빡세요. 이제 뭐 정리하자면은 포르투갈에서도 마을을 버릴 순 없잖아요, 여기를. 그 뒤를 신경 썼어야 하는데 처벌만 너무 신경 쓴 느낌이에요. 어디 수도권 대도시에서 일어난 거면은 남은 사람들끼리도 잘 돌아가. 근데 여기는 소수 인구가 겨우 꾸려가는 데잖아. 여기서 사람들 집단으로 잡아 넣는 거, 물론 범죄자면 넣는 거 중요한데 소수니까 남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 대비까지는 못한 것 같아. 이 뒤로 하버드 페이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차라리 변호사의 말대로 몰랐고 가난해서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을 차라리 반영하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뭐 또 각자 다를 수 있겠죠? 규칙에 따른 처벌은 이후를 대비하는 관리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뒤를 충분히 대비하고 감안할 필요도 있진 않았냐,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버드 페이시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태어나는 순간 그냥 뭐 시골 농부, 어부로 늙어 죽어야 돼. 폭삭 속았수다의 애순이 마냥 팔자인 거야. 잡녀시키려고. 존나 가난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 벗어나고 싶은데 어느 날 코카인은 좀 그렇고 마늘밭에서 한 100억 정도 현금 다발 발견했다 칩시다. 이거 집어들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이잖아. 어느 중장비 기사가 마늘밭 땅 파다가 100억을 발견했어요. 이거 신고했더니 고작 포상금 200만 원 나왔습니다. 뭘 거. 이게 세금을 내서 출처가 분명한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 수익금으로 판단해서 신고 포상금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장비 운전기사 아저씨, 이 사건 알려지면서 사는 거 존나 힘들어졌거든. 일단 경찰 조사 받느라 일을 못했어요. 뭐 조폭이 엮였다는 소문 때문에 보복의 위험이 따라오면서 막 가족들 데리고 여관방 숨어듣고 이름도 바꾸고 가스총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잤었대. 주변에서도 틈만 나면은 야, 사실 네가 좀 챙긴 거 아니야? 네가 그 돈의 주인 아니냐? 좀 나눠 쓰자. 돈도 많으면서. 이런 사람들 존나 꼬이는 거지. 그래서 아내가 하던 식당 문 닫았고요. 이 아저씨도 일 못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술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간암에 대장염 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엔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그냥 챙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왜 신고했어요? 이게 뭐야 불쌍하게. 이런 말이 나왔어. 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좀 챙길 것 같습니다. 다는 겁나서 못 먹고 주머니에 좀 몇 개 넣은 다음에 빼돌리고 신고를 해도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 유혹을 버티기에는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네요. 예.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도 좀 의견 남겨주시고, 이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일단 파일럿으로 4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다큐 리뷰 준비되어 있고요. 댓글 달리고 관심도 봐서, 조회수 봐서 정규로 편성할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다큐 리뷰 넷플릭스에서 턴 오브 타이드 검색하면은 오늘 내용 볼 수 있습니다.